고부가 선박시장에서는 한국이 압도적 점유율 1위를 점하고 있습니다. 그런 한국 조선업을 통째로 중국이 삼키려 들었습니다. HD현대 핵심 기술자들을 중국으로 강제로 빼돌리려 한 거죠. LNG 운반선 극저온 용접 기술, 전 세계에서 오직 한국만 보유한 그 기술을 노린 것입니다. 2025년 10월 17일 300명의 기술자들이 2주 출장이라는 명목으로 중국 칭다오에 도착했어요. 하지만 그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5성급 호텔이 아니라 철창이 쳐진 감옥이었습니다. 여권과 휴대폰을 모두 압수당한 채 6개월 강제 억류와 기술 이양을 요구받았죠. 거부하면 중국법 위반으로 3년 구금이라는 협박까지 받았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한국이 단 하나의 용접봉 공급을 중단하자 72시간 만에 중국 67조 원 조선업 전체가 무너져 내렸던 거예요. 대체 어떻게 된 일인지 지금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그 전에 잠깐 1초만 투자해서 구독,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면 건강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지금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조나단 베일리입니다. 런던 해운 전문지 편집장으로 15년간 일해왔어요. 발틱해 운임지수 폭락도 받고 한진해운 파산도 지켜봤죠. 하지만 이번 사건은 차원이 달랐습니다. 2025년 10월 17일 새벽 5시 30분. 인천항 제2부두의 대형 버스 10대가 조용히 도열했어요. 회색 차체에 HD현대 로고가 선명했습니다. 버스 안으로 한 명씩 오르는 사람들. 모두 작업복 차림이었어요. 주황색 헬멧을 든 손, 검게 그을린 손등. 용접 기술자들이었습니다. 총 300명. 한국 조선업의 핵심 인력이었죠. 가장 먼저 버스에 오른 사람이 있었어요. 한도윤. 33년 경력의 용접 팀장이었습니다. 키 175cm, 마른 체격. 하지만 그의 손은 달랐어요. 굳은 살이 겹겹이 쌓인 손바닥. 손가락 곳곳에 화상 자국. 이것은 평범한 손이 아니었습니다. 대한민국 LNG 운반선 용접 기술 1호 국가 명장의 손이었죠. 한도윤이 버스에 앉자 아내와 딸이 창문을 두드렸어요. 여보, 조심해서 다녀와요. 아빠, 2주만이니까 금방이죠? 한도윤이 작게 웃었어요. 걱정 마. 기술 교류 출장이야. 그는 가슴팍에 작은 사진 한 장을 넣었습니다. 15년 전 딸의 대학 입학식 사진이었어요.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사진.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고 말했던 그날의 사진.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인천대교가 보였고 공항 방향으로 향했습니다. 한도윤은 출장비 봉투를 꺼냈어요. 500만 원. 평소 해외 출장비의 2배였어요. 게다가 5성급 호텔 숙박, 왕복 항공료 전액 지원. 중국 CSSC 칭다오 조선소가 제안한 조건이었죠. 명목은 한중 조선기술 교류 프로그램. 2주간 일정으로 LNG 운반선 용접 기술을 공유하자는 것이었어요. 하지만 한도윤은 뭔가 이상하다고 느꼈습니다. 왜 갑자기 300명이나 한꺼번에? 왜 이렇게 좋은 조건을? 그리고 왜 하필 LNG 용접 기술자만? 이지아 차장이 옆자리에 앉았어요. HD현대 유일한 여성 용접 기술자였습니다. 팀장님, 저도 뭔가 이상해요. 뭐가? 중국이 20년간 실패한 기술을 우리가 2주 만에 가르쳐준다. 이지아는 태블릿을 켰어요. 화면에 LNG 운반선 기술 자료가 떠올랐습니다. 극저온 영하 163도. 이 온도에서 견디는 용접 기술. 전 세계에서 HD현대만 보유한 기술이었어요. 팀장님, 이 기술은 우리 아버지 세대부터 35년간 개발한 거예요. 맞아. 그런데 중국이 우리를 초청해서 배우겠다고? 한도윤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인천국제공항이 보였습니다. 지아야, 뭔가 이상하다는 건 나도 안다. 그럼 왜 오셨어요? 회사 명령이니까. 그는 가슴팍 사진을 만졌어요. 그리고 우리 기술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여줄 기회잖아. 공항에 도착했어요. 대한항공 전세기가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300명이 탑승했어요. 비행시간 1시간 30분. 칭다오까지 가는 짧은 여행. 하지만 그들은 몰랐어요. 이것이 72시간의 악몽이 될 거라는 것을. 기내에서 한도윤은 다시 사진을 꺼냈어요. 딸의 웃는 얼굴. 아빠, 언제 돌아와요? 2주 후면 돌아간다고 했잖아.
그럼 제 결혼 준비 도와주세요. 당연하지. 그는 사진을 가슴에 다시 넣었어요. 비행기가 이륙했습니다. 창밖으로 한반도가 점점 작아졌어요. 한도윤은 생각했습니다. 우리 기술, 정말 자랑스럽다. 딸에게 떳떳한 아버지가 되고 싶다. 2주 후 돌아가면 딸 결혼 준비를 도와주자. 그런데 그는 몰랐어요. 중국이 그들을 기술자가 아닌 인질로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500만 원과 5성급 호텔은 미끼였어요. 진짜 목적은 한국의 LNG 용접 기술 강탈. 33년간 쌓아온 한도윤의 기술. 그 기술을 중국이 130억 원에 사려 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몰랐어요. 한국 기술자의 자존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비행기는 칭다오를 향해 날아갔어요. 300명의 기술자를 태우고 그들 각자의 가슴에는 가족 사진이 있었어요. 아내, 딸, 아들, 부모님. 사랑하는 사람들의 얼굴. 그 얼굴들이 72시간 후 그들에게 힘이 될 것입니다. 칭다오 공항 착륙 10분 전. 한도윤이 창밖을 내다봤어요. 거대한 조선소가 보였습니다. CSSC 칭다오 조선소. 중국 최대 규모였어요. 저게 우리가 갈 곳이구나. 이지아가 말했어요. 크긴 하네요. 하지만 기술은 크기가 아니야. 한도윤이 대답했어요. 기술은 시간이다. 비행기가 착륙했습니다. 300명의 한국 기술자들이 하나둘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그들은 아직 몰랐어요. 자신들이 72시간의 지옥을 경험하게 될 것을. 하지만 동시에 그들의 자존심이 세계를 바꿀 것도 몰랐습니다. 칭다오 공항에 착륙한 순간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공항 출구에 중국 CSSC 임원들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정장 차림의 남자 5명. 그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장웨이룬이었어요. CSSC 부총재. 미국 MIT 출신의 엘리트였죠. 키 180cm, 말끔한 정장 차림.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차가운 계산이 숨어 있었어요. 한국 기술자 여러분 환영합니다. 장웨이룬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저희 CSSC가 여러분을 최고의 예우로 모시겠습니다. 통역이 한국어로 번역했어요. 한도윤이 주변을 둘러봤어요. 공항 곳곳에 보안 요원들이 서 있었습니다. 평상시보다 많은 숫자였어요. 이상했어요. 기술 교류 프로그램인데 왜 이렇게 경비가 삼엄한지. 버스로 이동하겠습니다. 장웨이룬이 안내했어요. 300명이 버스 10대에 나누어 탔습니다. 한도윤과 이지아는 같은 버스에 탔어요. 버스가 출발했습니다. 처음에는 칭다오 시내를 지났어요. 고층 빌딩들이 늘어선 번화가. 네온 사인이 화려한 상가. 평범한 중국 도시 풍경이었어요. 그런데 30분이 지나면서 풍경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공장지대가 나타났습니다. 굴뚝에서 연기가 피어오르는 산업단지. 그리고 다시 30분. 이번에는 공장도 사라졌어요. 황량한 벌판만 펼쳐져 있었습니다. 이지아가 창문에 얼굴을 대고 말했어요. 팀장님, 이상해요. 뭐가? 호텔이 시내에 있다고 했는데 계속 외곽으로 가고 있어요. 한도윤도 의심스러웠어요. 그는 버스 앞쪽으로 가서 가이드에게 물었어요. 호텔이 어디에 있나요? 가이드가 어색하게 웃었어요. 조금만 더 가면 됩니다. 더 좋은 곳으로 준비했습니다. 더 좋은 곳? 한도윤이 자리로 돌아왔어요. 뭐라고 해요? 더 좋은 곳이래. 이지아가 고개를 갸우뚱했어요. 더 좋은 곳이 이런 시골에? 버스는 계속 달렸어요. 1시간이 더 지났습니다. 이제 주변에는 아무것도 없었어요. 메마른 땅과 낮은 언덕만 보였어요. 갑자기 버스가 속도를 줄였어요. 앞쪽에 거대한 철문이 나타났습니다. 높이 5m의 철문. 그 위에 철조망이 둘러쳐져 있었어요. 마치 교도소 같은 모습이었어요. 철문 앞에 무장경비원 6명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색 유니폼의 전투화. 허리에는 권총이 차 있었어요. 한도윤이 등골에 소름이 돋았어요. 이것은 호텔이 아니었어요. 감옥이었어요. 철문이 열리고 버스가 들어갔어요. 안으로 들어서자 3층짜리 콘크리트 건물이 보였습니다. 창문마다 검은 철창이 설치되어 있었어요. 건물 곳곳에 감시 카메라가 달려 있었어요. CSSC 비밀연수원. 그곳의 진짜 이름이었어요. 버스에서 내리라는 지시가 떨어졌어요.
300명의 기술자들이 하나둘 버스에서 내렸습니다. 모두 당황한 표정이었어요. 이것은 약속과 다른 곳이었어요. 장외이룬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미소가 없었어요. 차가운 표정으로 마이크를 잡았어요. 여러분, 계획이 변경됐습니다. 통역이 번역하자 기술자들이 술렁거렸어요. 2주가 아닙니다. 6개월입니다. 한도윤이 앞으로 나섰어요. 6개월이요? 우리는 2주 계약으로 왔습니다. 장외이룬이 냉소적으로 웃었어요. 계약이 변경됐습니다. 그는 태블릿을 꺼내 보여줬어요. 화면에 한국 언론 보도가 떠 있었어요. HD현대 2조 원 손실로 법정관리 신청. 중국 CSSC 긴급 인수 협상 진행. 모두 가짜 뉴스였어요. 하지만 정교하게 조작된 기사들이었어요. 여러분 회사가 파산 직전입니다. 장외이룬이 말했어요. 우리 CSSC가 인수하기로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제 중국 직원입니다. 기술자들이 웅성거리기 시작했어요. 말도 안 돼요. HD현대가 세계 1위 조선소인데. 장외이룬이 손을 들어 정적을 만들었어요. 선택하십시오. 그는 서류 뭉치를 꺼냈어요. 첫째, LNG 운반선 용접 기술을 우리에게 전수합니다. 6개월 교육 후 귀국. 1인당 10억 원 보상. 둘째, 거부할 경우에는 중국 노동법 위반으로 기소. 3년 구금. 한도윤의 주먹이 떨렸어요. 이건 납치입니다. 장외이룬이 비웃었어요. 납치요? 여기는 중국입니다. 우리 땅, 우리 법입니다. 한국 정부가 뭘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무장경비원들이 다가왔어요. 휴대폰을 모두 제출하십시오. 여권도 회수하겠습니다. 기술자들의 소지품이 하나씩 압수됐어요. 연락수단이 모두 차단됐어요. 이지아가 한도윤에게 속삭였어요. 팀장님, 정말 큰일 났어요. 한도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하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33년간 쌓은 노련함이었어요. 그는 가슴팍 깊숙이 숨겨둔 작은 장치를 생각했어요. HD현대가 해외 출장자에게 비밀리에 지급한 위성 비상 신호기. 손가락 크기의 작은 장치였어요. 빨간 버튼을 3초간 누르면 본사로 신호가 전송됩니다. 하지만 아직은 때가 아니었어요. 더 정확한 상황 파악이 필요했어요. 기술자들이 3층 건물로 안내됐어요. 복도는 길고 음산했습니다. 형광등이 깜빡이며 불안정하게 빛났어요. 각 방에는 철문이 달려 있었어요. 감옥 독방과 다를 바 없었어요. 한도윤이 배정받은 방은 302호였어요. 3평 남짓한 작은 공간.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의자 하나. 창문에는 철창이 쳐져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황량한 벌판만 보였어요. 도주는 불가능해 보였어요. 한도윤이 침대에 앉았어요. 가슴팟에서 딸 사진을 꺼냈어요. 15년 전 대학 입학식 날의 사진.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야. 딸의 목소리가 귓가에 들렸어요. 그는 사진을 꼭 쥐었어요. 딸아, 아빠가 지켜낼게. 우리 기술을, 우리 자존심을. 밤 10시. 모든 불이 꺼졌어요. 하지만 한도윤은 잠들지 않았어요. 화장실로 가서 작은 장치를 꺼냈어요. 위성 비상 신호기. 빨간 버튼을 3초간 눌렀어요. B-하는 작은 소리와 함께 신호가 발송됐어요. 같은 시각, 서울 HD현대 본사. 보안팀장 김동현의 컴퓨터에 빨간 점이 깜빡였어요. 비상신호 수신. 발신 위치 중국 산동성 칭다오. 기술자 300명 통신 두절. 김 팀장이 즉시 회장실로 달려갔어요. 72시간의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서울 강남구 삼성동 HD현대 본사. 새벽 2시 30분, 빌딩 최상층에만 불이 켜져 있었어요. 정의현 회장이 비상보고서를 받고 있었습니다. 보안팀장 김동현이 노트북 화면을 가리켰어요. 회장님, 비상신호가 이 위치에서 발신됐습니다. 화면에 중국 지도가 떠 있었어요. 칭다오에서 60km 떨어진 지점에 빨간 점이 깜빡이고 있었어요. CSSC 비밀 연수원입니다. 김 팀장이 추가 자료를 펼쳤어요. 중국군이 관리하는 시설로 추정됩니다. 외부와 완전히 차단된 곳이죠. 정 회장의 얼굴이 굳었어요. 42년간 조선업에 몸담은 그는 직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기술 교류가 아니었어요. 기술 강탈이었어요.
중국의 목적이 뭡니까? LNG 운반선 극저온 용접 기술입니다. 김 팀장이 대답했어요. 영하 163도에서도 견디는 유일한 기술. 전 세계에서 우리만 보유한 기술이죠. 정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한강이 보였습니다. 새벽 서울의 고요한 풍경. 하지만 그의 마음은 급류처럼 흘렀어요. 중국이 20년간 개발에 실패한 기술입니다. 김 팀장이 계속 말했어요. 그래서 우리 기술자를 통째로 납치한 겁니다. 정 회장이 돌아섰어요. 긴급 임원회의를 소집하십시오. 지금 즉시요. 새벽 3시 HD현대 본사대회의실. 기술본부장, 법무팀장, 국제협력팀장이 모였어요. 정 회장이 단상에 섰습니다. 우리 직원 300명이 중국에서 불법 억류됐습니다. 72시간 안에 구출합니다. 방법을 찾아내십시오. 법무팀장이 보고했어요. 회장님, 중국 대사관에 항의했으나 묵살당했습니다. 외교부도 중국 정부가 민간 기업 문제라며 개입을 거부합니다. 국제협력팀장이 덧붙였어요. 유엔에 제소해도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중국은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이라 거부권 행사 가능성도 있고요. 정 회장이 책상을 쳤어요. 그럼 우리끼리 해결해야겠군요. 기술본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회장님, 혹시 플랜지를 실행하실 건가요?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플랜지가 무엇인지 알고 있었어요. 정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HTX-9000 극저온 용접봉 수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법무팀장이 놀라서 말했어요. 회장님, 그 용접봉은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에 공급하고 있습니다. 중단하면 글로벌 조선업 전체가 영향받습니다. 정 회장이 차갑게 웃었어요. 그게 바로 제가 원하는 겁니다. 중국만 압박하면 효과가 없어요. 전 세계를 움직여야 합니다. 기술본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대형 스크린에 용접봉 사진이 떠올랐습니다. 직경 3mm, 길이 30cm. 얼핏 보면 평범한 금속 막대였어요. 하지만 이 용접봉은 특별합니다. 기술본부장이 설명했어요. 영하 163도에서도 끊어지지 않는 유일한 용접봉입니다. LNG 운반선 탱크를 만들 때 반드시 필요하죠. 화면이 바뀌었어요. 세계 지도 위에 숫자들이 표시됐습니다. 전 세계 LNG선 건조에 사용되는 용접봉 100%. HD현대가 독점 공급합니다. 연간 생산량 12만 톤. 공급 국가 47개국. 연매출 3,400억 원. 정 회장이 물었어요. 중국은 얼마나 재고를 보유하고 있습니까? 기술본부장이 데이터를 펼쳤어요. CSSC 칭다오 조선소 3주치. 다롄 조선소 2주치. 광저우 조선소 1주치. 평균 2주입니다. 공급을 중단하면 2주 후 중국 조선소 전체가 멈춰요. 정 회장이 결심했어요. 좋습니다. 오늘 정오부터 HTX-9000 수출을 전면 중단합니다. 중국뿐 아니라 전 세계 모든 국가에. 법무팀장이 우려했어요. 회장님, 그럼 우리 고객사들도 피해를 봅니다. 카타르, 노르웨이, 호주 모두 항의할 거예요. 정 회장이 단호하게 말했어요. 그들이 항의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그 항의가 중국을 압박하는 무기가 될 거예요. 오전 10시 HD현대 공식 보도자료가 전 세계에 배포됐어요. 긴급 공지 HTX-9000 극저온 용접봉 공급 일시 중단. 사유 핵심 기술진 300명 중국 불법 억류. 재개 조건 전원 즉시 석방. 5분 후 노르웨이 오슬로 해운사 CEO 노엘라 안데르센의 전화가 불타기 시작했어요. 그녀는 LNG 운반선 8척을 건조 중이었어요. 총 계약 금액 1조 8천억 원, 납기까지 6개월. 조선소 담당자가 급히 보고했어요. 안데르센 CEO님, 큰일 났습니다. HD현대가 용접봉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현재 재고로는 3주밖에 못 버팁니다. 노엘라가 소리쳤어요. 3주? 우리 배는 6개월 걸리는데. 대체 공급처는 없나요? 담당자가 고개를 저었어요. 극저온 용접봉은 HD현대만 만들어요. 중국도 일본도 유럽도 못 만들어요. 노엘라가 즉시 한국 대사관에 전화를 걸었어요. 같은 시각 카타르 도하. 에너지 회사 카타르가스 본사. CEO 알리 알샤리프가 긴급 회의를 소집했어요.
카타르가스는 LNG 운반선 15척을 건조 중이었어요. 중국 CSSC와 계약, 총액 3조 원. 한국이 용접봉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보좌관이 보고했어요. CSSC는 2주 후 건조를 멈춥니다. 우리 계약이 위험합니다. 알리프의 얼굴이 굳었어요. CSSC에 연락하십시오. 무슨 일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중국 칭다오 CSSC 본사. 장외일운 부총재 사무실. 그의 전화가 미친 듯이 울렸어요. 카타르, 노르웨이, 호주, 말레이시아. 모든 고객사가 같은 질문을 던졌어요. 한국이 용접봉을 안 준다는데 우리 배는 어떻게 됩니까? 장외일운은 처음으로 당황했어요. 그는 즉시 공장에 전화를 걸었어요. 현재 용접봉 재고가 얼마나 있습니까? 공장장이 대답했어요. 부총재님, 칭다오 조선소 기준 18일치입니다. 달에는 12일, 광저우는 8일입니다. 장외일운이 소리쳤어요. 18일이면 끝이라는 말입니까? 한국 말고 다른 공급처는 없습니까? 공장장이 침통하게 말했어요. 부총재님, 극저온 용접봉은 HD현대만 만들어요. 우리가 20년간 개발했지만 실패했어요. 장외일운은 그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덫에 걸렸다는 것을. 그날 오후 3시 베이징 중국 상무부 장관 왕원타오가 긴급 보고를 받았어요. 장관님, HD현대가 용접봉 공급을 중단했습니다. 우리 조선소들이 2주 후 생산을 멈춥니다. 보좌관이 자료를 펼쳤어요. 현재 진행 중인 LNG선 계약. 카타르가스 15척 3조 원. 노르웨이 이에노알 8척 1조 8천억 원. 호주 우드사이드 12척 2조 4천억 원. 총 35척, 계약 금액 7조 2천억 원. 모두 납기 지연 위험입니다. 왕 장관이 책상을 쳤어요. 칭다오 CSSC가 무슨 짓을 한 겁니까? 보좌관이 보고했어요. HD현대 기술자 300명을 강제 억류했습니다. LNG 용접 기술을 빼내려 한 거예요. 왕 장관이 소리쳤어요. 그 바보들이 사람을 잡으면 뭘 합니까? 용접봉을 못 만드는데 3mm 용접봉 하나가 중국 67조 원 조선업을 흔들고 있었어요. 기술은 단순한 제품이 아니었어요. 기술은 무기였어요. 그리고 HD현대가 방아쇠를 당겼습니다. 칭다오 CSSC 비밀연수원. 한국 기술자들이 감금된 지 48시간째. 밤 11시 건물 안은 조용했어요. 복도에 형광등만 깜빡이며 음산한 빛을 던졌어요. 302호 한도윤이 침대에 앉아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어둠만 보였어요. 그는 지갑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15년 전 딸의 대학 입학식 사진. 딸이 환하게 웃고 있는 그 모습.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그날 딸이 한 말이 귓가에 맴돌았어요. 똑똑똑. 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났어요. 한도윤이 사진을 급히 넣었어요. 문이 열리고 장외일운이 들어왔어요. 그 뒤로 수행원 2명이 따라왔어요. 한 명은 무거운 알루미늄 케이스를 들고 있었어요. 한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장외일운이 공손하게 인사했어요. 늦은 시간에 찾아와서 죄송합니다. 한도윤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차갑게 바라볼 뿐이었어요. 장외일운이 케이스를 테이블 위에 올렸어요. 딸깍 케이스가 열렸어요. 안에는 빽빽하게 쌓인 $100 지폐가 들어있었어요. 초록빛 지폐들이 형광등 불빛에 반짝였어요. 한도윤은 평생 한 번도 본 적 없는 액수였어요. 현금 1천만 달러입니다. 장외일운이 조용히 말했어요. 한화로 130억 원이죠. 한도윤의 눈이 커졌어요. 130억 원. 집 한 채 값이 아니었어요. 아파트 건물 한 채 값이었어요. 팀장님, 이 돈만으로도 평생 걱정 없습니다. 장외일운이 계속 말했어요. 따님 결혼자금, 손주 교육비, 부인께서 받으시는 치료비까지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한도윤이 케이스를 물끄러이 바라봤어요. 정말 많은 돈이었어요. 딸이 결혼을 앞두고 있었어요. 예식장 비용, 신혼집 비용, 모든 게 돈이었어요. 부인도 3년 전부터 관절염으로 고생하고 있었어요. 좋은 병원에서 치료받으려면 돈이 필요했어요. 부인께서 난치병이 있으시죠? 장외일운이 한 발 더 파고들었어요. 미국 최고 병원에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딸 결혼도 강남 최고급 예식장에서 할 수 있어요. 그리고 팀장님 33년간 용접만 하셨잖아요. 이제 여유롭게 사십시오. 한도윤의 손이 사진을 꽉 쥐었어요. 장외이론이 한 발 더 다가왔어요. 솔직히 말씀드리죠. 그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팀장님이 안 하셔도 다른 사람이 합니다. 300명 중 누군가는 결국 우리 제안을 받아들일 거예요. 그럼 팀장님만 손해 아닙니까? 먼저 하시는 분에게 더 많이 드려요. 한도윤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그의 눈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어요. 장외이론이 승리를 확신했어요. 드디어 무너뜨렸다고 생각했어요. 한도윤이 입을 열었어요. 장 부총재님, 130억이 정말 큰 돈입니다. 제 딸 대학 학자금, 아내 병원비, 손주 교육비. 정말 솔깃해요. 장외이론이 미소를 지었어요. 하지만 한도윤이 케이스를 닫았어요. 하지만 말입니다. 그는 사진을 장외이론에게 보여줬어요. 이 사진 보이십니까? 15년 전 제 딸 대학 입학식입니다. 사진 속 딸이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아버지를 자랑스러워하는 눈빛이었어요. 딸이 저에게 물었어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아빠는 뭐가 제일 자랑스러워? 라고요. 저는 대답했습니다. 아빠는 한국 최고의 용접 기술자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기술을 가졌어. 한도윤이 사진을 가슴에 꼭 쥐었어요. 그날 딸의 눈빛을 저는 평생 잊을 수 없어요. 자랑스러워하던 그 눈빛을요. 그런데 장 부총재님. 그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제가 만약 130억을 받고 기술을 판다면 제 딸 눈을 어떻게 마주보겠습니까? 장외이론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한도윤이 일어섰어요. 33년입니다. 저는 33년간 용접만 했어요. 그는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어요. 손가락에 화상 자국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어요. 겨울엔 영하 20도 야외 작업장에서, 여름엔 40도 쇠 용광로 앞에서 매일같이 용접봉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한도윤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돈 때문이었으면 진작 그만뒀어요. 자존심 때문이었어요. 대한민국 용접 기술자라는 자존심. 그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제 기술로 만든 배가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어요. 카타르에도 가고 노르웨이에도 가고 호주에도 가요. 그 배를 볼 때마다 저는 가슴이 벅차요. 저 배는 한도윤이 만들었다. 한국 기술자 한도윤이. 한도윤이 장외이론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그게 제 33년의 값어치예요. 장 부총재님, 그 값어치를 130억에 팔 수는 없어요. 1300억을 줘도 1조를 줘도 저는 팔지 않아요. 왜냐하면 제 자존심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방안이 조용해졌어요. 장외이론이 케이스를 집어들었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어요. 예상과 완전히 다른 반응이었어요. 130억을 거절하다니. 이해할 수 없었어요. 장외이론이 문으로 향하며 중얼거렸어요. 미친놈. 문이 닫혔어요. 한도윤은 다시 침대에 앉았어요. 사진을 가슴에 안고 조용히 울었어요. 하지만 그것은 후회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어요. 딸아, 아빠는 너를 실망시키지 않았다. 아빠는 여전히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야. 복도 너머로 다른 방에서도 비슷한 대화가 벌어지고 있었어요. 이지아도 다른 기술자들도 모두 같은 선택을 했어요. 돈보다 자존심을, 이익보다 신념을. 한국 기술자의 자존심은 130억보다 비쌌어요. 그리고 그 자존심이 세상을 바꾸기 시작했어요. 노르웨이 오슬로 오전 9시. 이에노알 해운사 본사 최고층 회의실. 노엘라 안데르센 CEO가 긴급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었어요. 창밖으로는 노르웨이 피오르드가 한눈에 보였어요. 하지만 오늘 그 아름다운 풍경은 눈에 들어오지 않았어요. 현재 상황을 정리하겠습니다. 조선사업부장이 프레젠테이션을 시작했어요. 우리가 중국 CSSC에 발주한 LNG 운반선 8척. 총 계약 금액 1조 8천억 원. 완공 예정일 6개월 후. 하지만 한국이 용접봉 공급을 중단했어요. 스크린에 HD 현대 보도자료가 떠올랐어요. 핵심 기술진 300명 중국 불법 억류. HTX-9000 극저온 용접봉 공급 일시 중단. 노엘라가 테이블을 쳤어요.
중국이 한국 기술자를 납치했다는 말입니까? 그렇습니다. 기술 강탈이 목적으로 보여요. 노엘라의 얼굴이 굳었어요. 44년간 해운업에 몸담은 그녀는 알고 있었어요. 기술자의 소중함을, 기술의 가치를. CSSC에 연락하십시오. 상황을 확인해야 해요. 30분 후 화상회의가 연결됐어요. 화면에 장외이룬이 나타났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안데르센 CEO님, 안녕하십니까? 장 부총재님, 무슨 일입니까? 노엘라가 직설적으로 물었어요. 한국이 용접봉 공급을 중단했다는데 사실입니까? 장외이룬이 당황하며 대답했어요. 일시적인 공급 차질입니다. 곧 해결될 문제예요. 언제까지입니까? 2주. 아니 3주 정도면. 노엘라가 회의를 중단시켰어요. 화면이 꺼졌어요. 불확실해요. 그녀가 임원들에게 말했어요. 중국을 믿을 수 없어요. 조선사업부장이 우려했어요. CEO님, 그럼 어떻게 하시겠어요? 우리 배는 반드시 필요해요. 북극 항로 LNG 운송에 필수거든요. 노엘라가 결심했어요. HD 현대에 직접 연락하겠어요. 한국과 직접 거래하는 거예요. 같은 시각, 카타르 도하. 카타르가스 본사에서도 비슷한 상황이 벌어지고 있었어요. CEO 알리 알샤리프가 보고서를 받고 있었어요. 중국 CSSC가 15척 모두 건조 중단 위험입니다. 한국 용접봉 없이는 LNG 탱크를 만들 수 없어요. 알리프가 고민했어요. 카타르는 세계 최대 LNG 수출국이었어요. LNG 운반선이 없으면 수출이 불가능했어요. 다른 대안은 없습니까? 일본, 유럽 조선소는 어떻습니까? 부사장이 고개를 저었어요. 극저온 용접 기술은 한국만 보유해요. 다른 국가는 아직 개발 못했어요. 알리프가 결단했어요. CSSC에 최후 통첩을 보내겠어요. 48시간 내 문제 해결, 아니면 계약 취소. 오후 2시 CSSC 장외이룬의 사무실. 그의 책상 위에 공문들이 쌓여 있었어요. 노르웨이 이엔오알의 항의서. 카타르가스의 최후 통첩. 호주 우드사이드의 계약 재검토 요구서. 총 7개국 해운사에서 온 압박 문서들. 장외이룬이 머리를 쥐었어요. 이 모든 게 용접봉 때문이라고. 비서가 추가 보고를 했어요. 부총재님, 더 있어요. 싱가포르,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가 신규 계약 협상을 중단했어요. 잠재 손실액 12조 원입니다. 12조 원. CSSC 연매출의 절반이었어요. 장외이룬이 떨리는 손으로 전화를 들었어요. 베이징 상무부 왕원타오 장관에게 걸었어요. 장관님, 저희가 실수했어요. 한국 기술자들을 즉시 석방하겠어요. 왕 장관이 차갑게 말했어요. 이미 늦었어요. 당신 때문에 중국 조선업 신뢰도가 바닥났어요. 당신이 책임지세요. 전화가 끊겼어요. 그때 노엘라 안데르센이 서울 HD 현대 본사로 전화를 걸었어요. 정희현 회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노엘라 안데르센입니다. 정 회장이 직접 전화를 받았어요. 안데르센 CEO님, 안녕하세요. 정 회장님 상황을 들었어요. 노엘라의 목소리에 진정성이 담겼어요. 중국이 귀하의 기술자들을 억류했다니 충격이에요. 기술자는 존중받아야 해요. 강제로 끌고 가는 것은 야만이에요. 정 회장이 고마워했어요. 이해해 주셔서 감사해요. CEO님 같은 분이 있어 다행이에요. 노엘라가 제안했어요. 우리 이에노알가 도울 방법이 있을까요? 중국을 압박할 수 있는 방법 말이에요. 정 회장이 답했어요. 다른 해운사들과 공조해 주시면 돼요. 중국이 기술자를 석방할 때까지 계약을 보류하는 거예요. 좋은 생각이에요. 노엘라가 즉시 동의했어요. 제가 다른 CEO들을 설득하겠어요. 그날 오후, 노엘라는 바쁘게 움직였어요. 카타르가스 알리프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알리프 CEO님, 우리가 공동 대응해야 해요. CSSC에 압박을 가해야 해요. 알리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동의해요. 우리 15척, 당신 8척, 총 23척이에요. 4조 8천억 원 규모죠. CSSC가 한국 기술자를 안 풀어주면 우리는 계약을 취소해요. 호주 우드사이드도 가세했어요. 우리도 동참하겠어요. 12척 2조 4천억 원 계약이에요. 3개국 해운사가 연합했어요. 총 35척,
7조 2천억 원 규모. 중국 CSSC로서는 포기할 수 없는 계약들이었어요. 저녁 7시 CSSC 비상이사회가 소집됐어요. 장외 이룬이 보고했어요. 카타르, 노르웨이, 호주가 계약 취소를 통보했어요. 48시간 내 한국 기술자를 석방하라고 해요. 이사장이 소리쳤어요. 7조 원이 48시간 만에 날아간다고? 즉시 석방하세요. 더 이상 버틸 수 없어요. 장외 이룬이 절망했어요. 300명을 잡아두려다가 7조 원을 잃게 됐어요. 기술 하나를 탐하려다가 신뢰 전체를 잃었어요. 3mm 용접봉이 67조 원 조선업을 무너뜨렸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세계를 움직였어요. 그리고 한국 기술자의 자존심이 승리하고 있었어요. 중국 칭다오 CSSC 비밀 연수원. 한국 기술자들이 감금된 지 72시간째. 새벽 5시 건물 밖에서 소란스러운 소리가 났어요. 자동차 엔진 소리, 급하게 뛰어다니는 발소리. 한도윤이 창문 틈으로 내다봤어요. 베이징에서 온 검은색 세단 10대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중국 국기가 달린 공식 차량들이었어요. 고위 관료들이 급히 건물로 들어갔어요. 30분 후 장외 이룬이 3층으로 올라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고 눈가에는 다크서클이 짙었어요. 72시간 동안 한숨도 제대로 못 잔 모습이었어요. 장외 이룬이 회의실 문을 열었어요. 한 팀장님, 잠깐 나와주십시오. 한도윤이 나왔어요. 이지아와 다른 기술자들도 하나둘 나왔어요. 모두 피곤한 얼굴이었지만 의연했어요. 장외 이룬이 고개를 숙였어요. 깊이 사과드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우리가 실수했어요. 한도윤이 차갑게 바라봤어요. 실수요? 300명을 72시간 감금하고 협박한 게 실수입니까? 장외 이룬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어요. 여러분을 즉시 석방해요. 여권 돌려드리고 전세기로 인천까지 모셔다 드릴게요. 1인당 3천만 원 위로금도 지급하겠어요. 한도윤이 비웃었어요. 장 부총재님, 72시간 전에는 3년 구금이라고 협박했는데 갑자기 왜 이러십니까? 장외 이룬이 고개를 더 숙였어요. 제가 상황을 잘못 판단했어요. 베이징에서 직접 지시가 내려왔어요. 여러분을 즉시 송환하라고요. 이지아가 물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나요? 장외 이룬이 어려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노르웨이, 카타르, 호주가 계약을 취소했어요. 총 7조 원 규모예요. 기술자들이 웅성거렸어요. 7조 원. 그들의 석방을 위해 7조 원이 움직였다는 뜻이었어요. 한도윤이 창밖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어요. 장 부총재님, 우리는 돈 때문에 온 게 아니에요. 기술 교류 때문에 왔죠. 그런데 당신들은 우리를 감금하고 협박했어요. 이게 중국이 말하는 한중 협력입니까? 장외 이룬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오전 10시, 기술자들이 짐을 쌌어요. 3일치 옷가지와 개인 소지품뿐이었어요. 하지만 그들이 지켜낸 것은 물질이 아니었어요. 자존심이었어요. 기술자로서의 신념이었어요. 오후 1시, 버스 10대가 다시 도열했어요. 이번에는 칭다오 공항으로 가는 길이었어요. 300명이 하나둘 버스에 올랐어요. 장외 이룬이 마지막까지 배웅했어요. 한 팀장님. 그가 한도윤을 불렀어요. 한도윤이 돌아봤어요. 한 가지만 기억하십시오. 한도윤이 말했어요. 기술은 훔치는 게 아니에요. 존중하고 배우는 거예요. 장외 이룬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그는 그저 깊이 고개를 숙일 뿐이었어요. 버스가 출발했어요. 창밖으로 비밀 연수원이 멀어졌어요. 72시간의 악몽이 끝나가고 있었어요. 칭다오 공항에 도착했어요. 대한항공 전세기 3대가 대기하고 있었어요. 중국 측은 VIP 통로를 열어줬어요. 출국 심사도 생략됐어요. 모든 절차가 특별 대우였어요. 한도윤이 비행기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중국 땅을 밟았어요. 3일 전과는 완전히 다른 기분이었어요. 당당했어요. 자랑스러웠어요. 비행기 안에서 기술자들이 박수를 쳤어요. 우리가 해냈다. 우리가 지켜냈다. 이지아가 한도윤에게 말했어요. 팀장님, 정말 자랑스러워요. 130억을 거절하시다니. 한도윤이 웃었어요. 지아야, 돈보다 소중한 게 있어. 그게 뭔데요? 자존심이야.
기술자의 자존심. 비행기가 이륙했어요. 창밖으로 중국이 멀어졌어요. 1시간 30분 후 인천국제공항이 보였어요. 한국 땅이었어요. 고국이었어요. 착륙하자 기술자들이 환호했어요. 대한민국, 우리가 돌아왔다. 공항 출구에는 가족들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한도윤의 부인과 딸도 왔어요. 딸이 달려와 아버지를 끌어안았어요. 아빠, 걱정했어요. 부인이 울먹였어요. 여보, 정말 걱정했어요. 한도윤이 딸의 머리를 쓰다듬었어요. 미안해. 아빠가 늦었지. 딸이 아빠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빠, 뉴스에서 봤어요. 아빠가 중국한테 안 넘어간 거 자랑스러워요. 한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15년 전 사진 속 딸의 눈빛과 똑같았어요. 자랑스러워하는 그 눈빛. 공항 로비에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대한민국 기술의 자존심을 지킨 영웅들을 환영합니다.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팀장님, 72시간 동안 어떻게 버티셨나요? 한도윤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희는 단순히 용접 기술자가 아니에요. 대한민국 조선업의 자존심이에요. 33년간 이 기술을 갈고 닦았어요. 돈 때문이 아니라 자부심 때문이었죠. 중국이 130억을 준다고 해도 그 자부심은 팔 수 없었어요. 로비에서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300명의 기술자들이 모두 영웅이 됐어요. 72시간 만에 이루어낸 승리였어요. 기술의 승리, 자존심의 승리, 대한민국의 승리였어요. 영국 런던 글로벌 해운 포럼. 세계 47개국 해운업계 대표 500명이 모인 자리였어요. 저는 조나단 베일리, 이 자리에서 특별 강연을 하게 됐어요. 주제는 HTX-9067조 원을 지배하는 3mm 대형 스크린의 용접봉 이미지가 떠올랐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이것이 바로 HTX-9000입니다. 직경 3mm, 길이 30cm, 무게 80g. 얼핏 보면 평범한 금속 막대예요. 하지만 이것은 평범하지 않아요. 화면이 바뀌었어요. HD 현대 비밀 연구소 영상이 재생됐어요. 이 용접봉이 만들어지는 곳은 울산 지하 100m예요. 먼지 한 톨 허락되지 않는 초정밀 클린룸. 온도는 섭씨 22도로 고정. 습도는 45%. 0.1도 1%만 틀려도 생산이 중단돼요.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500명의 해운 전문가들이 숨을 죽이고 들었어요. 23가지 희귀 합금이 들어가요. 티타늄, 니켈, 크롬, 몰리브덴. 각 합금의 배합 비율, 소수점 넷째 자리까지 정확해야 해요. 0.001% 오차도 허용되지 않아요. 왜일까요? 화면에 LNG 탱크 내부가 나타났어요. 영하 163도. LNG가 저장되는 온도예요. 이 온도에서 일반 금속은 어떻게 될까요? 실험 영상이 재생됐어요. 일반 용접봉이 영하 163도에 노출되자 2.3초 만에 부서졌어요. 산산조각이 났어요. 하지만 HTX-9000은 달랐어요. 새로운 영상이 나왔어요. HTX-9000이 영하 163도에서 72시간 동안 견뎠어요. 단 0.001mm도 균열이 생기지 않았어요. 완벽했어요. 이게 바로 35년 연구의 결과예요. 저는 마이크에서 한 발 물러섰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중국이 20년 동안 이 기술 개발에 실패한 이유. 일본이 10년간 수백억 달러를 투자했지만 못 만든 이유. 이 용접봉은 단순한 금속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것은 시간의 결정체예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35년이라는 시간. 수천 명 과학자의 밤샘. 수만 번의 실패. 그 모든 것이 압축된 3mm예요. 중국이 돈으로 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시간은 돈으로 살 수 없으니까요. 객석에서 박수가 터지기 시작했어요. 저는 화면을 바꿨어요. 한도윤 팀장의 손 클로즈업 사진이 떠올랐어요. 이 손을 보세요. 33년간 용접봉을 든 손이에요. 손가락마다 화상 흉터. 손톱 밑 검게 그을린 자국. 굳은 살이 겹겹이 쌓인 손바닥.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모두가 그 손을 바라봤어요. 중국이 130억 원을 주며 이 손을 사려 했어요. 하지만 이 손의 주인은 거절했어요. 왜일까요? 저는 잠시 말을 멈췄어요.
감정을 정리하는 시간이었어요. 이 손은 단순히 용접하는 손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이 손은 대한민국 35년 기술 역사를 쓴 손이에요. 제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겨울, 영하 20도 야외 작업장에서 얼어붙은 손. 여름, 40도 용광로 앞에서 화상 입은 손. 33년간 매일같이 용접봉을 쥔 손. 그 손은 돈으로 살 수 없어요. 화면이 또 바뀌었어요. 한도윤이 딸과 함께 찍은 15년 전 사진이 나타났어요. 이 사진을 보세요. 15년 전 딸의 대학 입학식 날이에요. 딸이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에요. 제 목소리가 크게 울렸어요. 그 말 한마디가 130억 원을 이겼어요. 딸의 자랑스러운 눈빛이 중국의 협박을 물리쳤어요. 사랑이 돈을 이겼어요. 자존심이 탐욕을 이겼어요. 객석에서 누군가 일어섰어요. 박수를 치기 시작했어요. 1명, 2명, 3명. 곧 500명 전체가 일어섰어요. 기립박수였어요. 5분간 박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마지막 슬라이드를 띄웠어요. 한국 울산 조선소의 야경 사진이었어요. 파란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어요. 신사숙녀 여러분. 박수가 잦아들기를 기다렸어요. 오늘도 울산 조선소에서는 이 불꽃이 튀고 있어요. 3mm 용접봉을 든 대한민국 기술자들의 손에서. 그들의 손은 단순한 손이 아니에요. 세계를 밝히는 손이에요. 제가 무대에서 내려왔어요. 객석에서 한 여성이 다가왔어요. 노엘라 안데르센 CEO였어요. 베일리 편집장님, 감동적인 강연이었어요. 저희가 왜 한국을 선택해야 하는지 확실히 알겠어요. 다른 CEO들도 하나둘 다가왔어요. 앞으로 저희는 한국과 직접 거래하겠어요. 중국은 신뢰할 수 없어요. 기술자를 납치하는 나라와는 일할 수 없어요. 그날 저녁 7개국 해운사 CEO들이 공동 성명을 발표했어요. 우리는 기술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기업과만 거래한다. 기술 강탈을 시도하는 기업과는 협력을 거부한다. 한국 HD현대의 용기에 박수를 보낸다. 이것은 단순한 사업상 결정이 아니었어요. 가치관의 선택이었어요. 인간의 존엄성을 택한 것이었어요. 한 기술자의 자존심이 세계의 흐름을 바꾼 거예요. 3mm 용접봉이 67조 원 산업을 움직인 거예요. 강연이 끝나고 호텔로 돌아가는 길. 런던 템즈강이 보였어요. 저는 생각했어요. 40년간 해운업계를 지켜보며 많은 것을 봤어요. 기업의 흥망성쇠, 기술의 발전, 시장의 변화. 하지만 이번만큼 감동적인 순간은 없었어요. 한 사람의 신념이 세상을 바꾸는 순간을 봤어요. 돈보다 소중한 것이 있다는 것을 확인했어요. 그것은 자존심이었어요. 기술자의 자존심. 인간의 존엄성. 그리고 그것을 지키려는 의지였어요. 한도윤이라는 한 기술자의 선택이 세계사의 길이 남을 거예요. 130억을 거절한 그 손이 후대에 전해질 거예요. 서울 HD현대 본사 일주일 후. 중국 상무부 차관 류민이 정의현 회장 사무실에 앉아 있었어요. 그의 얼굴에는 피로가 역력했어요. 베이징에서 서울까지 굴욕적인 방문이었어요. 정 회장이 차를 따르며 말했어요. 차관님, 앉으십시오. 류민이 앉자마자 고개를 숙였어요. 정 회장님, 중국 정부를 대표해서 깊이 사과드려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CSSC의 행위는 명백히 잘못됐어요. 한국 기술자 300명을 불법 억류하고 기술을 강탈하려 한 것은 용서받을 수 없어요. 정 회장이 차를 마시며 조용히 들었어요. 40년 사업 인생에서 이런 순간은 처음이었어요. 중국이 한국에 사과하러 온 것입니다. 류민이 계속 말했어요. 회장님, 용접봉 공급을 재개해 주세요. 저희 조선소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요. 이미 7조 원 계약이 취소됐고 12만 명 일자리가 위험해요. 정 회장이 창밖을 바라봤어요. 멀리 울산 조선소가 보였어요. 파란 용접 불꽃이 사방에서 튀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풍경이었어요. 정 회장이 천천히 입을 열었어요. 차관님, 용접봉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묻고 싶어요. 류민이 긴장한 표정으로 대답했어요. 무엇이든 말씀하세요. 정 회장이 류민을 똑바로 바라봤어요. 기술이 뭔지 아십니까? 류민이 당황했어요. 기술이요? 정 회장이 일어서서 창가로 걸어갔어요. 기술은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아요.
35년이에요. 저희 한도윤 팀장 33년간 용접만 했어요. 손가락에 화상 자국이 몇 개인지 셀 수도 없어요. 겨울엔 영하 20도, 여름엔 40도. 매일 용접봉을 들었어요. 왜 그랬을까요? 정 회장이 돌아섰어요. 자존심 때문이에요. 그런데 중국은 그 자존심을 130억에 사려 했어요. 류민의 어깨가 떨렸어요. 정 회장의 목소리에 힘이 들어갔어요. 차관님, 그게 얼마나 모욕적인지 아세요? 33년 인생을 130억에 판다. 한 사람의 자존심을 돈으로 산다. 그게 중국이 하는 기술 혁신입니까? 류민이 고개를 숙였어요. 그의 어깨가 떨렸어요. 정 회장이 서류를 꺼냈어요. 좋아요. 용접봉을 드릴게요. 류민이 고개를 들었어요. 안도의 표정이었어요. 하지만 정 회장이 차갑게 말을 이었어요. 조건이 있어요. 류민의 얼굴이 굳었어요. 첫째, CSSC 장외 이론을 법정에 세우세요. 우리 직원 300명 불법 감금죄로요. 둘째, CSSC는 앞으로 10년간 한국기술자 스카우트 금지. 계약서에 명시하고 위반 시 100억 원 배상. 셋째, 용접봉 가격 30% 인상. 류민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회장님, 30% 인상은 너무 가혹해요. 저희 조선업이 감당하기 어려운 금액이에요. 정 회장이 책상을 쳤어요. 가혹하다고요? 그의 목소리가 처음으로 높아졌어요. 우리 직원 300명을 72시간 감금한 건 가혹하지 않았나요? 130억으로 33년 인생을 사려 한 건 가혹하지 않았나요? 30% 인상이 가혹하다고요? 정 회장이 계산기를 두드렸어요. 우리 직원 300명, 1인당 72시간, 총 21,600시간이에요. 그 21,600시간 동안 그들이 겪은 공포, 가족이 느낀 불안, 회사가 감수한 위험. 그걸 돈으로 환산하면 얼마입니까? 30%로 계산되지 않아요. 300%도 모자라요. 하지만 저는 30%만 요구해요. 정 회장이 류민에게 다가갔어요. 차관님, 선택하세요. 이 조건을 받아들이거나 중국 조선업이 무너지는 걸 보거나. 두 가지뿐이에요. 류민은 긴 침묵 끝에 고개를 숙였어요. 알겠어요. 조건을 받아들일게요. 그가 일어서려 하자 정 회장이 마지막 한마디를 던졌어요. 차관님, 베이징으로 돌아가시거든 시진핑 주석님께 전해주세요. 기술은 훔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거라고. 35년을 투자하면 중국도 만들 수 있다고. 하지만 지름길은 없다고. 류민이 고개를 끄덕이고 사무실을 나갔어요. 그의 뒷모습은 패배자 그 자체였어요. 같은 날 오후 인천국제공항. 대한항공 전세기 3대가 착륙했어요. 이번에는 다른 의미였어요. 승리의 귀국이었어요. 한도윤 팀장이 가장 먼저 게이트로 나왔어요. 그의 부인과 딸이 달려와 끌어안았어요. 여보, 정말 자랑스러워요. 딸이 아빠를 올려다보며 말했어요. 아빠, 뉴스에서 다 봤어요. 아빠가 130억을 거절한 거. 정말 멋있어요. 한도윤의 눈가에 눈물이 맺혔어요. 15년 전 사진 속과 똑같은 눈빛이었어요. 자랑스러워하는 딸의 눈빛. 공항 로비에는 또 다른 현수막이 걸려 있었어요. 대한민국 기술력이 세계를 바꾸었습니다. 우리가 자랑스러워요. 기자들이 몰려들었어요. 팀장님, 소감 한 말씀 부탁드려요. 한도윤이 마이크 앞에 섰어요. 저희가 특별한 일을 한 건 아니에요. 그냥 기술자로서 당연한 일을 했을 뿐이에요. 기술은 사고 파는 상품이 아니에요. 기술은 자존심이에요. 시간이에요. 인생이에요. 그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33년간 쌓아온 제 인생을 130억에 팔 수는 없었어요. 그게 기술자의 마음이에요. 로비에서 길게 박수가 터져나왔어요. 2년 후 2027년 6월 울산 HD현대 조선소 한도윤 정년퇴직식 3,000명 전 직원이 모였어요. 정의현 회장이 직접 퇴직증을 수여했어요. 한도윤 팀장 35년간 고생 많으셨어요. 당신은 우리 회사의 자랑이에요. 대한민국의 자랑이에요. 한도윤이 마이크를 잡았어요. 회장님, 감사해요. 여기 계신 모든 분들. 저는 35년간 용접만 했어요. 하루도 쉬지 않고 용접봉을 들었죠. 때론 힘들었어요. 손가락에 물집이 잡히고 눈이 화상을 입기도 했어요.
그런데 2년 전 중국이 저를 납치했을 때, 130억을 주겠다고 했을 때, 저는 깨달았어요. 제 35년이 얼마나 값진지. 한도윤의 목소리가 더 떨렸어요. 그들이 130억을 주겠다는 건 제 기술이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었어요. 하지만 저는 거절했어요. 왜냐하면 제 자존심은 130억보다 비쌌으니까요. 그는 주머니에서 낡은 사진을 꺼냈어요. 이 사진 때문이에요. 15년 전 제 딸이 자랑스러워하던 그 눈빛. 아빠는 세상에서 제일 멋진 사람이라던 그 목소리. 그걸 130억에 팔 수는 없었어요. 3,000명이 숙연해졌어요. 여러분, 돈은 중요해요. 하지만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자존심이에요. 기술자의 자존심. 대한민국 기술자의 자존심. 그 자존심 하나로 우리는 67조 원 중국 조선업을 무너뜨렸어요. 3mm 용접봉 하나로요. 한도윤의 목소리가 울렸어요. 여러분, 기술자로 산다는 건 외롭고 힘들어요. 하지만 자랑스러워요. 우리 손으로 만든 배가 전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어요. 그 배를 보는 순간 모든 고생이 보상받아요. 그리고 기억하세요. 기술자의 자존심은 어떤 돈으로도 살 수 없다는 것을. 3,000명이 기립박수를 쳤어요. 10분간 박수가 멈추지 않았어요. 젊은 기술자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어요. 저 조나단 베일리예요. 이 이야기를 마무리하며 말해요. 2025년 10월, 한국은 세계에 증명했어요.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자존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3mm가 67조 원을 이긴다는 것을. 35년이 130억보다 값지다는 것을. 그리고 기술은 절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저는 40년간 이 산업을 지켜봤어요. 하지만 한국만큼 명확하게 교훈을 준 나라는 없었어요. 기술은 훔치는 게 아니라 만드는 것이다. 자존심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리고 진정한 힘은 크기가 아니라 신념에서 나온다. 2025년 한국이라는 나라가 있었어요. 그들은 작았지만 강했어요. 왜냐하면 자존심이 있었으니까요. 그리고 그 자존심이 세상을 바꿨어요.